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이용하고 계신가요? 구입한 제품의 품질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가격이 모든 걸 용서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품질 개선도 필요하지만 배송 시간도 여전히 걸림돌인데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타오바오는 전 세계 1시간 내 배송을 목표로 민간 우주 기업과 로켓 연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타오바오는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이죠. 새벽 배송과 로켓 배송을 내세운 쿠팡을 위협하는 자극적인 전략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공격에 국내 이커머스의 실적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알리와 테무의 수혜주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 보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죠. 바로 결제입니다. 결제 회사를 PG사라고 하는데요. 토스페이먼트, 나이스페이먼트, KG 이니시스 등이 있죠. 그렇다면 PG사 1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NHN KCP입니다. NHN KCP는 온라인 PG 사업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PG사이고요. 2023년 거래액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25%의 1위 사업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결제 금액이 늘면서 매출액은 계속해서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는 지급 수수료가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은 살짝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NHN KCP는 해외 가맹점으로 애플, 구글, 테슬라, 아마존, 넷플릭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모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일단 해외 가맹점 영업에서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어 확고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여기에 올해 실적은 매출액의 경우 전년 대비 13% 늘어난 1.1조 원, 거래액은 15% 성장한 49조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보면 올해 가이던스는 보수적으로 2023년 신규 가맹점인 넷플릭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맥도날드, 에어비앤비 등의 기여분만 반영해 6.5조 원을 제시했다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AWS 국제송금, 구글 카드결제 등의 기존 고객사양 영업 확장이 연내 달성되는 경우 업사이드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리, 테무 이용 시에 결제는 NHN KCP가 했다면 배송은 누가 할까요? 앞서 지난해 말 알리익스프레스 독점 배송은 CJ 대한통운이라고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한 곳을 좀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바로 한진입니다. 대신증권은 한진에 대해 2024년부터 주요 고객층이 변화될 것이라며 중국의 이커머스 대표 플랫폼사인 A사와 T사의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기존의 주력 고객인 쿠팡의 물량은 4월 이후에 빠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A사와 T사 어디인지 아시죠? 바로 알리와 테무입니다. 한진은 4월 이후 동사 택배 물량 중에 약 8%를 차지하는 쿠팡의 이탈이 예정되어 있지만 알리와 테무의 물량의 증가로 쿠팡 이탈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신증권은 2024년 알리의 택배 물량은 월 500만에서 600만 박스, 테무의 물량은 약 200만에서 300만 박스로 예상하고 있는데 한진은 내부적으로 알리 물량의 약 10에서 15%, 테무 물량의 약 70%를 처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알리가 주요 물류업체들을 대상으로 통관 및 택배 경쟁 입찰을 진행했는데 한진이 입찰에 참여해 현재 계획 중인 물량 대비 더 수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찰 결과는 4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신증권은 대전에 있는 메가허브 가동률이 현재 약 83% 수준인데 100% 가동되는 시점을 5월 이후로 보았는데요. 실적은 빠르면 2분기부터 늦어도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가능해서 본격적인 실적 개선과 대전 메가허브 가동률, 서브 터미널의 자동화 투자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하반기 이전에 현 시점부터 주가를 매수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진 외에도 알리와 테무의 물량을 택배사들이 배송하려면 창고도 잘 갖춰줘야겠죠. 삼성증권은 알리와 테무의 국내 진출로 우량 물류센터의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며 ESR 캔달스퀘어 리츠의 목표 주가를 8%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캔달스퀘어 그룹의 시너지가 맞물려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보유한 자산의 우수성을 시장 공급 과잉 속에서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ESR
ESR 캔달 스퀘어 리츠는 2020년 12월 23일 국내 증시에 13번째로 상장한 리츠입니다. 2023년 2001 물류센터를 매각하고 2006, 2007 물류센터를 편입해 물류센터 18개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14개는 자회사를 통해 자산을 편입했고요. 나머지 4개는 부동산 펀드 수익 증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ESR 캔달 스퀘어 리츠의 경쟁력 원천은 스폰서인 ESR 캔달 스퀘어로 입지 선정, 건설, 임대차 관리까지 캔달 스퀘어가 수행함으로써 그룹 내 개발형 펀드, 사모 및 상장 리츠 모두 시너지를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알리가 3년간 물류센터 중심으로 1.5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맞서서 쿠팡은 3년간 3조 원의 물류센터 투자로 2027년까지 로켓 배송 지역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류센터 확보 과정에서 직접 개발 외에도 기존 자산의 매입과 함께 상당 부분을 임차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빠른 확장이 필요한 이커머스 기업이 직접 개발하기에는 전문성과 자금력, 속도에서 한계가 있어서 특수 물류센터는 직접 개발하되 범용성이 높은 물류센터는 임차 가능성이 높다며 연면적 55%의 임차인인 쿠팡이 ESR 캔달 스퀘어 리츠는 쿠팡과 알리가 이야기할 시장 변화의 최대 수혜주라고 설명했습니다. NH투자증권도 ESR 캔달 스퀘어 리츠를 추천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알리의 한국 공략 본격화, 자산 매각, 이벤트 등의 주가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센터 내 토픽으로 제시했습니다.